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푸셔야 되냐. 첫 번째, 저 밑줄 친 부분 있죠. 이 부분, 밑줄 친 부분은 읽지 말기. 이 부분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게 굉장히 여러분께 힌트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함정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괜히 이 부분을 읽고 글을 읽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오답에 빠지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를 읽지 않는 게, 해석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저 밑줄 친 부분을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다시 뭐라고? 밑줄 친 부분을 빈칸이라고 생각을 한다. 즉 2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유사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제 풀이 전략을 그대로 쓰면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빈칸을 어떻게 풀면 될지를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 빈칸이라는 거는 문장에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겠죠. 뭐 이런 전치사에다가 뚫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전치사가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즉 빈칸은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빈칸을 유추할 수 있는 곳에 빈칸이 뚫립니다. 그렇다면 빈칸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빈칸은 주제와 연관될 확률이 높겠죠. 왜? 주제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주제를 인지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빈칸에 넣으면 되니까. 두 번째, 반복되는 구간이 빈칸으로 뚫리겠죠. A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 그럼 여기다 빈칸 뚫어볼까? 하면은 A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A라는 말이 반복해서 들어가겠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빈칸은 유추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은 주제와 연관된 것이거나 반복되는 것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 주제문 시간에 배웠죠.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즉 우리가 어떤 걸 설정하면서 읽어야 된다? 틀을 설정해서 소재와 주제를 찾아가며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 파악한 주제를 바탕으로 빈칸을 넣을 수 있다. 즉 빈칸을 풀려면 뭘 해야 된다? 앞에 주제문에서 했던 것처럼 틀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읽어야 된다. 두 번째, 반복되는 부분이 빈칸에 나온다고 했는데 반복은 아까 뭐였죠? 아까가 아니라 패러프레이징이었죠. 패러프레이징. 즉 얘도 마찬가지. 결국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즉 빈칸도 크게 다를 거 없이 틀을 찾으면서 주제를 확정하면서 읽고요. 패러프레이징을 찾으면서 어디가 반복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주제를 찾고 반복을 통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대충 찾았다면 바로 보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빈칸의 근거가 되는 말을 반드시 지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글을 딱 읽었는데 요 부분이 반복이 됐어. 그래서 얘네가 반복이 되니까 이것들이 똑같이 반복돼서 빈칸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이 정답을 찾는 근거의 기준은 요 반복되는 얘네들, 지문 속에서 반복됐던 얘네들, 내가 근거라고 찾았던 얘네들을 기준으로 하고 보기를 가셔야 된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보기를 찾을 때 딴 방향으로 새지 않고 어떤 다른 잡생각이 들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제문과 똑같이 틀과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빈칸을 찾고 내가 이거의 빈칸에 들어가겠다라고 찾은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그걸 바탕으로 보기를 고르시면 된다. 그러면 바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너가 집중하는지 너가 어떻게 주의를 집중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요게 첫 문장이고 첫 문장 읽었으니까 틀을 바로 잡아봅시다.
너가 집중하는 방식이, 너가 어떻게 집중하는지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라는 게 어디에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 관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첫 문장 틀을 딱 잡고 읽으시면 되겠죠. 스트레스 관리. 읽어봅시다. Scattered attention. 흩어진 집중은 해치는데, 너의 능력을 해치는데 어떤 능력이냐? 스트레스를 방출하는 능력을 해친대. 봅시다. 스트레스를 방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스트레스 방출을 못한다는 거니까 스트레스가 어떻게 된다? 해소가 안 된다, 뭐 쌓인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비록 너의 집중이 흩어졌을지라도 그 집중이 굉장히 좁게 초점이 맞춰진대.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가 고정시킬 수 있대. 오로지 스트레스 가득한 부분, 너의 경험에서 스트레스가 가득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될 수가 있대. 즉, 집중력이 흩어지면 그 흩어진 집중력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가득한 그 부분만 좁게 바라보게 된다. 즉, 스트레스가 흩어지면 스트레스가 좁게 되고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서 스트레스가 쌓이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언제냐? 너의 집중의 스팟라이트 하니까 뭐 관심 부분 정도겠죠. 그러니까 너의 집중의 부분이 이번에는 넓어졌대. 그럼 우리 이제 인식을 해야겠죠. 앞에서 뭐가 나와서 narrowly라고 나왔죠. 좁게. 근데 반대죠. 넓게. 당신은 쉽게 스트레스를 내보낼 수 있대. 그러니까 집중이 넓어지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스트레스 해소된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요 정했던 틀을 조금 확장할 수 있겠네. 집중이 좁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관리가 안 되고, 집중이 넓게 되면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겠죠. 주의 집중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준다. 확장할 수 있겠죠. 당신은 put in perspective가 뭐 다양한 관점으로 보다라는 뜻인데,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대. 더 많은 측면을 볼 수 있대. 그 상황에서 더 많은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거는 넓게 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진데 넓게 볼 수 있고, not get locked. 갇히지 않는데. 한 부분에 안 갇힌대. 어떤 부분이냐? 너를 묶어놓는 거야. 피상적이고 걱정을 유발하는 수준의 집중의 정도에 너를 묶어놓는 한 부분에 매몰되지 않는데. 즉, 걱정을 유발하고 피상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안 할 수 있게 해준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분에 집중을 안 한다는 거지. 즉, 스트레스 관리가 좋아진다.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결국 요거 반복이죠. 앞에 했던 말 반복이 된 겁니다. 우리 틀이. 그럼 다음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예측까지 할 수 있어. narrow focus니까 좁은 집중은 높인다. 각 경험의 스트레스를 높인다. 마찬가지 틀 반복이죠. 초록색으로. 집중이 narrow 하면은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그쵸? 스트레스 높아진다.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나 넓은 초점이래. 넓어진 초점은 스트레스를 낮춰준대. 왜냐하면은 당신이 더 잘 둘 수 있대. 각각의 상황을 더 넓은 시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는 앞에서 파란색이었죠. 즉, 넓으면은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그럼 여기까지도 결국 뭐가 됐어? 우리가 확장한 틀이 반복이 됐어. 그럼 이제 우리 알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 얘가 주제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아버렸어. narrow 하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widen 하면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거. 이게 주제구나라고 이제 인식까지 했습니다. 하나의 걱정을 유발하는 세부 사항은 덜 중요하대. 뭐보다 큰 그림보다. 하나의 걱정을 유발하는 디테일이라는 거는 뭐겠어? narrow, 좁은 거겠고, 빅픽처라는 거는 넓은 거겠죠. 즉, 뭐가 더 중요하다? 넓히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가 된다? 반복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like transforming, 변형시키는 것과 같대. 너 스스로를 빈칸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빈칸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나왔어. 그럼 봐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뭐였어? 요 틀이 반복이 됐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계속 주제가 됐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빈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쵸? 근데 이 빈칸이 포함된 부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너를 빈칸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같대. 갑자기 변형시킨다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당황했을 거야. 왜? 이 변형시킨다는 것과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징 되는 부분이 위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내가 반복되는 부분도 찾았고 주제도 찾았는데 빈칸과 호환되는 부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빈칸에는 이게 들어가야겠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 빈칸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보기를 가셔야 된다. 뭘 기준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해석하고 이해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가시면 된다. 즉 다시 빈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이나 주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이런 반복되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기준을 잡고 보기 파악하시면 되겠고, 반복과 주제 파악 다 했는데 뭔가 빈칸에 정확하게 얘가 들어가겠다라고 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더 어려운 유형이겠고, 이럴 때는 바로 보기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준점들을 가지고. 그래서 보기를 가시면은 결코 직면하지 않는데 스트레스 가득한 경험에 스트레스 가득한 경험에 결코 직면 안 한다라는 말이 있었나? 결코 직면 안 한다라는 말은 없었죠. 아닙니다. 넓힌데 한 사람의 시각을 넓힌데, 관점을 넓힌데, 뭐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스트레스의 원인 나왔나? 안 나왔죠? 커즈 때문에 틀렸다. 3번, 거의 제한하지 않는데 한 사람의 집중을 어디로 제한하지 않아?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에 제한시키지 않는데. 우리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거 나왔나? 스트레스 가득한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거 많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죠. 3번도 안 나온 말. 4번, 가지게 바꾸는 거래 더 큰 관점을, 경험에 대해서 뭘 넘어서? 스트레스 가득한 측면을 넘어서 더 큰 경험에 대한 관점을 보게 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이라는 건 앞에서 나왔던 뭐랑 같은 말이겠어? narrow랑 같은 말이겠고, 더 큰 경험에 대한 관점은 더 넓은 견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widen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된다. 자, 5번, 스트레스를 고려한데 뭘로 써? 내 시야를 넓히기 위한 소스로 스트레스를 사용한대. 스트레스가 있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즉 스트레스가 시야에다가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넓은 시야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래, 방향성이 완전 반대죠. 5번도 틀렸다. 답은 4번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주제 파악했어.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만 보면 되는데 빈칸을 딱 보고 얘가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이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왜?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판단했어야 됐다? 보기로 판단했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살짝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